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281명이 출석해서 찬성 171표, 반대 110표, 무효 1표가 나와서 폐기되었습니다. 가결되기 위해서는 찬성 188표가 필요한데 한참 모자랐습니다. 이로써 정부 여당은 홀가분하게 이번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그토록 바랐던 국민의힘 이탈표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3명이 불참했을 뿐 강한 결속력만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어쨌든 잘 마무리되었고 선거에 이용하려는 악법으로 인해서 여야가 국민을 피로하게 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3월 1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시정연에서는 수도권과 충청권에 대한 총선 판세 분석한 결과 서울과 충청권에서 압도적 우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오늘 한국갤럽에서 따끈따끈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많은 여론조사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41.9%를 기록해서 40%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유독 한국갤럽에서만 30% 초중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9%로 나타났습니다. 5차 범위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고 42%, 최저 36%로 사실상 40% 돌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 무려 5%포인트 폭등해서 8개월 기간 내에 최대치를 연속 경신하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미 1월 중순부터 압도적인 우세를 보여왔습니다. 오늘 한국갤럽은 국민의힘 40%, 민주당 33%, 두 당의 격차는 무려 7%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이 크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5차 범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민주당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충청권 지역에서도 국힘당의 우세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26%에 불과해서 거의 2배에 가까운 차이로 압도적 우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런 추세가 서울에서 계속될 경우 지난 21대 4.15 총선에서 아슬아슬하게 패배했던 스윙 보터 지역구 대부분 되찾아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경기에서는 여전히 민주당 39%, 국민의힘 33% 지지율을 기록해서 오늘 또 기존에 발생해 있는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당 사이의 격차는 6%포인트,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이내에 들어 있습니다. 아직 인천 경기 지역은 민주당이 우세한 것은 분명하지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은 선거 기간 40일 동안 충분히 역전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또 충청권에서는 상전벽해 같은 엄청난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42%,
민주당은 33%로 10%포인트 격차를 보이고 있고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21대 7로 패배한 지역이지만 현재 충청권은 서울 다음으로 국민의힘 쪽으로 민심이 크게 쏠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시작해서 전국적인 민심의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윤석열 한동훈의 투트랙 콤비네이션이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절망적인 시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등장해서 국가 존폐 위기를 막았습니다. 이제는 입법 독재의 종교를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나서고 있습니다. 극도로 혼란스럽고 미쳐있던 나라를 바로잡는데 이 두 분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당군 일의 최악의 범죄자가 민주당을 이끌면서 총선을 주도하고 있다는 현실, 그리고 뇌물죄로 수감되어 있는 자가 정당을 창당하고 2심까지 징역형을 확정받은 자가 창당을 합니다. 오직 자신들의 방탄을 위해서 국회를 피난처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 망신입니다. 최악으로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런 미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 투표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이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최근 시대정신연구소 엄경영 소장과 심평 변호사는 이번 총선이 끝나면 이재명은 가고 조국이 온다는 주장으로 상당히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실제 얻을 수 있는 비례의석은 최대 5석 미만이다. 그러면 지역구에서 100석을 대략 가져가고 또 비례대표에서 5개 가져가면 105석이잖아요. 이렇게 민주당이 폭망하게 되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당권을 유지할 수 있냐. 저는 바로 이재명 대표 가고 조국 대표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심평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자처하고 있는 분이고 시대정신연구소 엄경영 소장은 좌파입니다. 저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시대정신연구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저와는 상호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업체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저로서는 세상이 완전히 미쳤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경영 소장의 총선 전망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105석을 차지해서 이재명 대표는 당을 리드하지 못할 것이고 대신에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심평 변호사는 이것에 더해서 조국은 2027년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나름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재명은 가고 조국은 온다는 주장은 정말 심각한 도덕적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대정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권력이 최단기간에 왜 축출되었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참혹한 몰락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원인은 좌파들의 도덕적 타락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좌파들의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서 윤미향 사건, 조국 사태가 적나라하게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우연하게 그냥 운이 없어서 생긴 사건이 아니라 좌파들의 구조적으로 타락의 결과로 일어난 결과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재등장을 예측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도덕 불감 증세의 결정판이라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타락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것입니다. 반짝이는 모든 것이 샛별은 아닐 것입니다. 조국 신당이 지금 반짝이고 성공하게 되면 과연
대한민국은 존속할 수 있을까요? 깊은 반성과 성찰 없이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이 영상을 주변 친구 이웃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충성!